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해외 쪽에 하는 걸 막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공부를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의 눈높이는 모른다. 누군가 자기의 부를 증여하고 싶은데 저 밑에 30% 밑에 가격에서 증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첩속 매매잖아요. 조건만 맞아.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다. 호랑이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건데. 미국이 좀 중국산 로봇에다가 빗장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우리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을 점찍고 먹거리로 네네.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국내 로봇주에 좀 수혜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수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생각하면 이제 수혜 정도가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미국에서 중국 그 로봇의 완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규제를 강하게 이제 건. 근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부품 뭐 이런 것들 우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까지 상관은 없으나, 그 과거에 이제 태양광 같은 쪽 예를 보시면 돼요. 동남아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태양광 쪽을 탁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온 게 많았었는데 그것까지도 일단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 수혜를 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로봇 업체가 뭐 미국, 중국의 이런 대결 구도에서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뭐 수혜를 받을 이제 업종 이렇게 보면은 뭐 비전 센싱이 됐든지 아니면 정밀 감속기가 됐든지 뭐 그런 쪽으로 쭉 보시면 되고, 뭐 길게 가면 뭐 MLCC 이런 쪽도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MLCC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물리신 분들도 이제 네, 많은 주식 중에 네, 삼성전기랑 이제 LG 네, 네, 이노텍이 이번에 또 테슬라 로보택시 수혜주로도 이제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보시나요? 펀더멘털하고 밸류에이션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펀더멘털하게 하면 뭐 MLCC가 됐든 뭐 FCBGA가 됐든 다 지금 커지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AI 반도체에다가 로봇에다가 뭐 로봇 택시까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붙는다고 하면 진짜 뭐 리레이팅에 좋은 스토리들은 다 있는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의 단점이라고 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위쪽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무려 60%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행 PER은 얼마일까요? 40배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게 40배입니다. 그러면 60% 빠지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높은 부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야, PER만 보지 마. 이렇게 성장이 많은 회사고 앞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나갈 건데 PER을 그로스 EPS의 성장률로 나눈 그런 지표가 PEG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PEG로 보면 지금 0.5배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PEG라는 지표는 1배 미만에 있으면 괜찮다. 싸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성장성에 비해서. 그래서 성장성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기를 이제 보실 수도 있으나, 저같이 이제 조금 중위험 그리고 안정적인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야, 높아 보인다. 펀더멘털은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 중간 어디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코스피에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좀 상승폭을 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이 형님 삼전닉스랑 다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소부장에서 이 전공정이 뭐고 이 후공정이 뭔지 좀 어려워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공정하고 이제 후공정인데, 전공정을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다. 후공정은 회로 그린 거를 자르고 패키징하고 전기 배선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뭔가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정의 기술력이 훨씬 더 높았었죠. 그리고 과거에 밸류에이션도 전공정 하는 그 회사들하고 후공정 하는 회사들이 봤을 때 전공정을 훨씬 더 많이 쳐줬었죠. 맞죠? 예,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는 이제 자꾸 후공정의 이제 중요도가 높아져 가지고 후공정 회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다 후공정 회사예요. 예, 상당히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본딩 기술이나 아니면 뭐 다이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가지고 후공정 쪽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왜 투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전공정 투자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공정 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공정 특히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PSK가 됐든 뭐 그쪽에 이제 주가들이 막 올라가고 예,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쪽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회사들인데 뭐 소부장이 이제 지금 수혜를 본다 그러면 그게 좀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캐펙스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들어가야지 뭘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만들기 전에 뭘 싸놔야 돼요? 부품 들어갔다가 수급을 해가지고 에너지 막 조립을 하고 막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가다 보면 계속 재료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소부장 사이클로 보면은 장비가 제일 먼저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소재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밸류에이션들은 상당히 비싸요. 장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5배, 6배를 하고 있는데 뭐 ASML이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쪽을 보면 PER이요 30배보다 훨씬 높고요 40배 전으로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래요. 그런데 뭐 소재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훨씬 더 낮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실 때 그런 특징, 사이클의 특징, 그리고 마진의 특징,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특징을 좀 알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중간가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 수급 왜곡 가져왔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제 상품 규제가 시작돼서 순환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코스닥 수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뭐 제도적으로 승강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계속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보다는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단 문제는 이익을 그렇게 잘 벌는 데가 없다. 너무 지금 꿈만으로 이렇게 많이 그 얘기들을 해온 게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믿질 않아요. 예, 거기도 이제 신뢰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좀비 기업들 같은 걸 이제 많이 정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좋은 일이죠. 예. 그런 대로 자꾸 뭐 증재해주면 그 돈 다 써버리고 또 손 내밀고 또 증재해주면 또 손 내밀고 이게 뭐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우량 기업들이 이제 IPO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좋아질 수는 있으나 단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정당화하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재무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얘기요. 그러나 밸류에이션은 2배 이상 높다라는 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호랑이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건데 올라가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좀 더 우량한 기업 쪽으로 재편하는 폴포를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이제 극소량으로도 이제 하한가 추락해서 또 이제 결과가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이게 정규장과는 다른 매매 방식 때문이라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규장은 이제 단일가죠. 단일가로 해가지고 이제 개장 전에 쫙 호가를 모아가지고 딱 이제 단일가로 거래되면서 장이 시작되는데 그 NXT는 안 그렇죠. 접속 매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그 조건에 맞는 경우가 있으면 접속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가지고 뭐 한 주가 됐든 지난번에 뭐 11주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는 호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것도 단일가 매매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점은 그런 거죠. 만에 하나 그거로 인해서 뭐 밖에서 이제 해외에서 아니면 뭐 AI가 움직이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된 이런 매매 방식에서는 이거를 진짜 가격으로 보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뭐 청산됐다는 얘기가 일부 펀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악순환에 들어가는 그런 뭐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 트리거 역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막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호가들이 많이 두텁지 않습니까? 사자도 두텁고 팔자도 두터운데 장 딱 시작하자마자는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호가도 되게 얇거든요. 얇으니까 저 밑에서 거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용하는 사람은 그럴 것도 악용할 수 있죠. 누군가 자기의 부를
증여하고 싶은데 저 밑에 30% 밑에 가격에서 증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속 매매잖아요. 네. 예, 조건만 맞으면.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시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여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주가 조작하는 분들께서 혹시나 그렇게 좀 보이는 가격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악용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악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그렇게 해요. 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약 들고 있다. 자식한테 아니면 뭐 누구한테 증여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떳떳하게 증여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고 파는 거니까 말이죠. 30% 낮은 가격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요? 박앤셀가로 그렇게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시장에서 거래된 거잖아요. 네. 정말 위험한 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IS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 만능 투자 통장으로 불리는 ISA를 두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우리가 이제 ISA를 열은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걸 갖다가 조금 혜택을 제한한다?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 나가는 ETF 이런 걸 갖다 못하게 한다? 불편해지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해외 쪽에 하는 걸 막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국민성장 펀드나 이런 거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게 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이 좋고 뭔가 뭐 볼만한 기업이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도 자당으로 들어올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좀 좁다라고 하면 해외 쪽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를 알아야지 우리 시장도 또 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왜 그런 걸 괜히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제안을 하느냐. 그런 거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게 그 투자 기간을 갖다 연장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제약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제도를 자꾸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는 그런 윈도우를 창구를 마련해 놓고 해야지. 최근에 나온 정부 정책들이 거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일부 뭐 행시통에서 이제 본 이제 공무원들 손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은데요. 시장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 들어가지고 자꾸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역행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좋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가는 그 기대를 하고 상법 1차, 2차, 3차 개정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정부가 됐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단일 기업이 됐든 우리가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역행하는 미온적인 이런 정책들이나 기업 IR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자꾸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IS를 이제 계좌를 갖고 있던 저도 이제 IS 계좌에다가 미국 S&P 500을 넣고 이제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기존 보유자들도 이번 개편안이라면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게 네.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바뀐 걸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글로벌 시대 그리고 글로벌 니드가 많아요. 개인 투자들이 공부를 그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왜 나가겠습니까? 그쪽에 뭔가 다변화돼 있고 다각화돼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우리보다 좀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억지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우선 되어야 이런 개편안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정부가 최근에 이제 헛발질을 하는 게 몇 개가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일단은 뭐 브레이크를 대통령이 이제 걸어가지고 일단 이제 다시 안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됐든 ISA 관련되는 이야기가 됐든 뭔가 그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됩니다. 너무 시장의 눈높이를 모른다, 학습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정부의 IS 개편안 다음에 이제 전면 재검토했던 게 어떻게 정리될지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